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차고지 증명제가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어떤 현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현실은, 첫 번째 사실은 자동차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법에 따르면은 주차장을 만들 때 자동차 한 대당 확보해야 되는 공간이 19제곱미터입니다. 그 최소 19제곱미터인데 이게 한 5평이 좀 넘죠. 그런데 한국에 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현재 있는 자동차의 대수는 2,2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00만 대에다가 5평을 곱하면 1억 1,000만 평이 나오죠. 근데 1억 1,000만 평이 얼마나 넓은 땅인가? 이게 서울의 전체 면적이 1억 8,300만 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전부 모아서 서울의 그 대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차를 쭉 세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고 지금도 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은 이게 한국은 땅이라도 많으면 미국이나 뭐 그런 데처럼 땅이라도 엄청 크면 그나마 나을 텐데 한국은 좁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땅도 없고 이렇게 엄청난 면적을 자동차가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아마 자동차가 늘어나는 속력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빨라질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자동차를 더 편하고 안전하게 타게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동차를 살 만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 중에도 뭐 노인분들이라든지 여성분들 중에 특히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무서워서, 어려워서 자동차를 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말하자면 인공지능으로 더 똑똑해지면은 이제 아주 운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주차도 대신해주고, 운전도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차를 사서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막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차를 훨씬 더 많이 사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있는 자동차만으로도 엄청난데 차는 앞으로 더 많아질 예정이고 땅값은 나날이 비싸지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생기는 그 결론이라는 것은 싸움밖에 없겠죠.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운전을 해보시고 주차장 때문에 눈살 찌푸려 보시지 않은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차고지 증명제인데요. 이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벌써 몇 번이나 실시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이 차고지 증명제라는 걸 실시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 보고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째 연구만 하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동안에도 땅값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고지 증명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를 않으면은 이 차고지 증명제를 사람들이 또 피해 가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부산에다가 자동차를 등록해 갖고 제주도 가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 10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서는 1962년 이래로 벌써 50년 이상이나 차고지 증명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살 때,
아, 자동차 문화가 참 다르구나라고 여러 번 느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은 자동차 문화가 어떨까요? 우선 그 차고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빌리듯이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집 빌리는 거랑 똑같아요. 계약서 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임대료를 얼마 낸다 이런 식으로요. 임대료도 꽤 비쌉니다. 물론 그 어디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비싸죠. 한 달에 15만 원? 뭐 그 정도쯤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지역마다 틀립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임대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들이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있으면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장에 내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주차장을 아무 데나 빈데 가서 세우게 돼 있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차 공간은 남의 집이나 똑같아요. 이게 한국과 어떤 차이를 만드냐 면 땅이 그러니까 주차장이 그 공동 소유는 없고 다 누구 거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 있어도 내 차를 거기다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랑 똑같냐면 옆집에 누가 사는데 그 사람이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비어 있다고 내가 들어가서 아 오늘은 뭐 이 집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좀 자면 안 돼?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그 아무도 그 남의 집 주차장에다 차를 기본적으로 안 댑니다. 이게 차고지 증명제가 오랫동안 실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우리나라와는 달리 불법 주차 벌금이 엄청 셉니다. 엄청 세요. 제 친구가 한 번은 뭘 어떻게 불법 주차를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번은 벌금으로 불법 주차해 갖고 70만 원을 냈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벌써 22년째 그 불법 주차 그 과태료가 4만 원이거든요. 4만 원. 이게 불법 주차 요금이 거의 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싼 뭐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유럽 다 비싼데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 증명제는 없지요. 불법 주차 요금은 그러니까 불법 주차 벌금은 싸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골목이건 막 세우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는 늘어나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면적은 늘어나고 있고 땅값은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충동해서 만들어지는 모순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이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동차를 잘 안 탑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몰고 어딘가에 가면 주차 문제가 골치 아프거든요. 돈을 내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이면은 일본에서 그 유치원 같은데 아이를 데려다 주려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에 애를 싣고 가서 유아원에 맡겨요. 왜냐? 일본은 불법 주차를 못하고 그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세울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먼 곳이 아니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게 오히려 편하고 당연한 것처럼 된 것이죠. 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실시하려면은 모두 너도나도 막 어디 가서 그 주차장 계약을 막 하려고 해야 되고 뭐 달마다 정말 돈도 많이 내야 될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는 그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있고 그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그렇죠. 우리는 공기를 누가 뭐 독차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를 독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막 매연을 내뿜고 막 해갖고 공기질을 억수로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런 공공재를 이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숲을 파괴하고 공간을 망치고
환경을 파괴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소유재가 없어지니까요. 사실은 아파트 같은 걸 너무 많이 짓는 것도 이제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뒤로 미루면서 자동차를 계속 사는 행위는 결국은 그 공공재를 모든 사람이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주차장이 없는데 차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차를 갖다가 남의 집 마당에 세우지 않습니까? 남의 집 마당에 세우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그걸 어디다 세우느냐? 공공장소에 세우는 것이죠.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공공장소는 전부 자동차들로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공공재를 개인적으로 점유하는 겁니다. 이 공공재에 해당하는 땅이 쌀 때는 그래도 별로 큰 문제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한 평에 몇 천만 원짜리 땅도 있는데 그거를 공공재인데 내가 마음대로 차지해도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차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 평만 차지하면은 엄청난 돈인데.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지금 이대로 차고지 증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자라나는 세대한테 아주 미안한 짓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공재의 성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다 자동차로 채워버렸으니까요. 그래 놓고는 뭐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이 문제는 니네들이 해결해라 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땅에 자동차가 3천만 대, 4천만 대가 되게 해놓고는 그냥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급하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문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의 시대 혹은 자율운전의 시대 이런 그 기술이 발달하면 지금 그게 이제 거의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예랄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새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명동 땅값은 평당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땅도 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를 타요. 근데 자율주행차, 전기차는 또 그 연료비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 동안 그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자요. 그러면 명동 땅 명동 땅 5평이면 거의 몇십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도로를 자율운전차가 마구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순을 계속 무시하면 분명히 자동차에서 먹고 자겠다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도심에서의 몇 평 값이 상상도 할 수 없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